안 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끝까지 살아야 해. 꼭 데리고 와야 해.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북한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양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2015년 1월. 장교 김철민은 중앙당 건물 복도를 걸어 나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보위부 박대저가 동무의 딸을 원한다네. 상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축하의 말투였지만 김철민은 알고 있었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철민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가야 했다. 딸에게 말해야 했다. 오후 3시. 김철민의 집.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딸 수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바이, 일찍 오셨습니까? 23살. 평양이과대학 마지막 학년이었다. 똑똑하고 성실한 딸이었다. 김철민의 자랑이었다. 수진아, 잠깐 앉아라.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철민은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아바이? 읽어보거라. 수진이는 종이를 펼쳤다. 순간 숨이 멎었다. 김수진 동무를 국가보위부 박철수 대좌와 결혼시킬 것을 제안함.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바이. 이게 정녕 맞습니까?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위부 박대좌 쪽에서 너를 보자고 한다. 결혼 이야기다. 수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박철수 대좌. 48살. 부인이 죽은 지 1년. 소문으로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했다. 아바이. 왜 접내까? 너 때문이 아니다. 김철민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를 시험하는 거다. 무슨 시험입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는 거다. 내 딸을 보위부에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수진이는 눈물이 났다. 아바이. 울지 마라. 김철민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가 방법을 찾겠다. 그날 밤, 김철민은 서재에 앉아 생각했다. 거절하면 불가능했다. 보위부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다. 받아들이면 딸의 인생이 끝났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새벽 2시까지 고민한 끝에 김철민은 결심했다. 위험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김철민은 보고서를 들고 박철수 대좌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뒤에 박 대좌가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김철민 동무. 앉으시오. 고맙습니다. 대좌 동무. 박 대좌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소? 네, 대좌 동무. 김철민은 보고서를 내밀었다.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박 대좌는 보고서를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변했다. 딸 김수진을 해외 유학으로 보내 더 훌륭히 성장시킨 뒤 결혼시키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의학부 석사 과정을 마치면 대좌 동무께 더욱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박 대좌는 고개를 들었다. 해외 유학이라? 네. 제 딸이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도 모릅니다. 2년만 더 공부하면 대좌 동무께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좌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일리가 있소.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대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2년 후에 다시 이야기하지. 감사합니다. 대좌 동무. 김철민은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알았다. 이 인연이 딸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2015년 3월. 평양 순안국제공항. 출국 수속을 마친 수진이는 아버지와 마주섰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둘만의 시간 같았다. 아바이, 잘 가거라. 김철민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베이징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부딪혀 가면서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바이. 수진이는 짐을 들었다. 탑승구로 향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는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김철민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뜻이 있었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 수진이는 그 눈빛을 읽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다. 탑승구로 들어갔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다. 대동강이, 김일성 광장이, 주체사 상탑이 작아졌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낯선 풍경이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보안원도 감시자도 없었다. 수진이는 긴장했다. 조선족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진 학생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리명숙입니다. 베이징 대학 측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다. 네온 사인이 빛났다. 자동차가 쉴 새 없이 달렸다. 처음 오셨죠? 네.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기숙사에 도착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 같았다. 내일부터 중국어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혼자 남았다. 수진이는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바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답장이 왔다. 잘했다. 힘들어도 버텨라. 수진이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2015년 6월. 중국어 공부는 힘들었다. 발음도 어렵고 한자도 복잡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바이, 오늘 중국어 시험 봤습니다. 잘 본 것 같습니다. 잘했다. 계속 열심히 해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2016년 3월. 1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이제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의학 수업도 따라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진입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수진이는 놀랐다. 어떻게 아십니까? 말투로 알았어요. 괜찮아요. 비밀 지킬게요.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둘은 친구가 되었다. 수진이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친구였다. 지은이는 수진이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국은 자유로워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수진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탈북민들이요. 탈북민. 네.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요. 한국 정부가 도와줘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일자리도 찾아줘요. 수진이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은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과 수진이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수진아, 혹시 한국 가고 싶어? 수진이는 불안했다. 졸업하면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박대좌와의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숙사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바이. 졸업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바이. 이제 돌아가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다. 아바이.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베이징에서 탈북민 지인 만난 적 있느냐?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연결해 준 거다. 네. 이지은이라는 한국 학생. 내가 부탁한 거다. 수진이는 숨이 멎었다. 아바이. 그게 무슨. 수진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돌아오지 못하게 할 계획으로 보낸 거다. 아바이. 유학은 핑계였다. 시간을 벌기 위한. 너를 체제 밖으로 빼내기 위한. 수진이는 눈물이 났다. 그럼. 공항에서. 그 눈빛이. 그래. 절대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아바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 모르는 게 안전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지은이가 브로커를 연결해 줄 거다. 석 달 안에 한국으로 가라. 하지만 아바이는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아바이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떠냐. 내 딸 하나 살리는 일인데. 아바이. 제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떻게 살라고. 수진아.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전화선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 꼭 살아남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바이. 실습내다. 수진아. 네. 사랑한다. 내 딸.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공항에서의 눈빛. 짧은 문자들. 늘 너만 잘하면 된다던 말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그 길을 택한 것을. 수진이는 이지은을 만났다. 카페 구석 자리였다. 수진아, 아버님께 연락받았어. 네. 브로커 연결해 줄게. 제3국 거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이지은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석 달 정도 걸릴 거야. 위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 수진이는 종이를 꼭 쥐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부탁하셨어. 수진이를 꼭 살려달라고. 이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대단한 분이셔. 자기 목숨 걸고 딸을 살리시는 거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기숙사 방을 정리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옷 2벌, 사진 1장. 아버지와 평양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저 딸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야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다.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수진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제3국 여정. 브로커가 안내했다. 먼저 몽골로 갔다. 사막을 가로질렀다.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이에요. 조용히 가세요. 국경을 넘었다. 몽골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몽골에서 한 달을 기다렸다. 그리고 태국으로 이동했다.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처리했다. 2달이 더 걸렸다. 그동안 수진이는 매일 밤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바이. 저 잘 가고 있습니다. 아바이가 열어주신 이 길을 꼭 끝까지 가갔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수진이는 창밖을 봤다. 높은 빌딩들. 넓은 활주로.
자유의 땅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면세점들, 큰 전광판들, 많은 사람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바이. 제가 해냈습니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수진이를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원. 정착지원시설.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다. 여기서는 습내다가 아니라 습니다로 말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아바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해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열심히 배웠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보내주신 곳이다. 잘 살아야 한다.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바이, 저 잘 배우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 정착센터 상담원이 수진이를 불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수진 씨,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상담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북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진이는 종이를 받았다. 글자가 보였다. 김철민 대좌, 딸을 남조선으로 탈출시킨 죄. 당을 기만하고 조국을 배신한 반역죄로 2017년 8월 15일 처형.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바이. 세상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바이. 아바이. 수진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소리내어 목이 터지도록. 상담원이 어깨를 안았다. 많이 우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었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딸을 보내는 순간 자신이 죽을 것을. 그래도 보냈다. 딸 하나 살리기 위해.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쓰다듬었다. 아바이. 전 여기서 꼭 잘 살아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라오. 아바이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생명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수진이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한국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대학에 진학했다. 언론정보학과 리포터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첫 수업날 교수가 물었다. 왜 이 학과를 선택했나요? 이수진은 일어났다.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진실이죠? 북한의 진실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유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유네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수진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이수진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탈북민 인권에 대한 논문을 썼다. 북한 여성 인신매매 실태와 구조적 문제. 논문을 쓰면서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참혹했다. 중국에서 팔렸어요. 만 위안에. 아이를 낳았는데 북송되면서 헤어졌어요. 보위부에서 고문당했어요. 석 달 동안. 이수진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2022년. 이수진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첫 작품 제목은 아버지가 열어준 길이었다. 자신의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큐멘터리는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상영이 끝나고 한 관객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네.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목숨보다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제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관객들이 울었다. 이수진도 울었다. 2024년 겨울, 이수진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제목은 그들의 목소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경을 넘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방송 후 많은 반응이 왔다. 몰랐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끔찍한 줄.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이수진은 하나하나 답했다. 그날 밤 혼자 편집실에 남았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평양공항에서 찍은 그 사진. 아버지. 이수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생명들. 아버지가 전하려 했던 진실들. 제가 카메라로, 목소리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사랑합니다. 영원히. 이수진은 서울 한강공원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인터뷰 요청이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긴급합니다. 이수진은 즉시 답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벚꽃이 피어 어깨에 내려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강물이 반짝였다. 아버지. 이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버지가 목숨 걸고 열어준 이 길 위에서 저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며 생명을 기록하며 자유를 노래하며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 누구도 감시받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제가 그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유롭게 숨쉬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수진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진은 알았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딸 하나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용기를,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선물입니다.